Airlines wide-body 777 talked about what happened and what they did in those first. 911 emergency, what are you reporting? They are the first harrowing calls to 911 from 타오르는 불길, 숨을 막는 연기, 귀를 찢는 비명 소리. 그날 그 비행기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엘리자베스는 살아 숨쉬고 있고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윤회 때문이었죠. 엘리자베스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낯선 나라의 여성. 엘리자베스가 평생 품었던 편견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항공사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난 순간의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그 사건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모건이라고 해요.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기업법을 맡고 있는 변호사죠. 32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깊숙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림자는 바로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우리 반에 온 아시아계 친구가 영어를 서툴게 말한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도와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슴 아프지만 그때 제 안에는 아시아인들은 다르다는 생각이 싹 텄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더 심했습니다. 아시아는 위험해. 특히 중국이나 한국 같은 곳은 여자 혼자 다니면 안 돼. 어머니의 말씀이 제 귀에 모처럼 박혔어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갔을 때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베이징에서의 경험은 그 편견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바가지를 썼고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동양 전체는 불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승승장구하며 국제 업무를 맡게 되었고 한국 출장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첫 반응은 그리 달갑지 않았어요. 비행기 표를 받아들고 보니 아시아나 항공. 회사에서 비즈니스석을 예약해 주었지만 중국 항공사와 별반 다를 바 없겠지 생각했어요. 미국 항공사가 아니라는 것에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지만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처음 아시아나 항공에 탑승했을 때 그 불안감은 조금 사라졌습니다. 깔끔한 기내와 세련된 인테리어, 무엇보다 승무원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적잖이 놀랐어요. 비즈니스석 시트는 제가 타봤던 미국 항공사보다 오히려 더 넓고 안락했죠. 특히 한국 전통 음식과 세계 각국의 요리가 조화롭게 준비된 기내식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아시아 항공사에서 나올 줄이야. 저도 모르게 편견이 조금씩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승무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능숙한 영어 실력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어요. 예상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넓고 깨끗한 공항 내부, 효율적인 입국 절차, 그리고 최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아시아 국가의 공항이라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미국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에도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가 이어졌어요. 유리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아래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죠. 함께 출장 온 패트릭이 말했어요. 이 공항, 세계 최고 공항 중 하나라고 들었어. 17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였대. 과장된 평가겠지. 저는 무심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과 실제 경험 사이의 불일치였어요. 하지만 편견이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신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이건 보여주기식 서비스겠지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서울 출장은 짧게 3일이었어요. 최대한 호텔과 회의장만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지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아 대부분 호텔 뷔페에서 해결했고 한국인들과 깊은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비즈니스적인 대화만 오갔죠. 출장 마지막 날 동료 패트릭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와 달리 한국에 매료된 듯 했어요. 엘리자베스 이번 출장 어땠어? 패트릭이 물었습니다.
그냥 일 끝났으니 다행이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저는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던데 음식도 맛있었어. 저는 그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다시 아시아나 항공 214편에 탑승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즈니스석이었어요. 귀국길,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생각보다는 괜찮은 나라였네. 그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 조금 자리 잡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시아나 항공 214편.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은 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긴 비행 시간을 견디려 했어요. 옆자리에는 패트릭이 앉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산 기념품들을 들여다보며 즐거워했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창밖을 내다보니 바다가 보이고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죠. 갑자기 비행기가 급강하는 느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가 너무 가까워 보였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제가 패트릭에게 물었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청난 굉음 소리. 비행기 꼬리가 뭔가에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그 다음은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회전했어요. 산산조각 나는 소리, 비명 소리,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을 때 주변을 둘러보니 아수라장이었어요. 옆을 보니 패트릭이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제 다리는 좌석에 끼어 움직일 수 없었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연기가 객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상구를 향해 달려갔지만 제가 있는 구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역시 아시아 항공사야. 이었어요. 그 순간 편견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구조는 기대할 수 없겠지. 체념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입과 코를 가리며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만 가득했죠. 도와주세요.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외침은 혼란 속에 묻혀버렸어요. 저는 패트릭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없었어요. 바깥에서는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비행기 날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어질 정도였습니다. 패트릭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저는 다리가 좌석에 끼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비상구는 보였지만 갈 수 없는 곳이었죠.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미 탈출했거나 다른 출구로 향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변엔 몇몇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었죠. 비행기 내부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제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어요. 연기를 마시지 않으려 입을 가리며 최대한 낮게 엎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상구로 가려면 통로를 지나야 했죠. 그러나 그 통로에는 추락 충격으로 쏟아져 내린 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탈출로가 완전히 막힌 거예요. 패트릭, 일어나. 제발. 패트릭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도착하기 전에 불이 먼저 우리를 덮칠 것 같았어요. 화염이 객실 뒤쪽에서 번져오는 게 보였습니다. 열기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죠. 미국에서 일하며 쌓아올린 경력, 가족들과의 약속, 미래의 계획.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부끄럽게도 아시아 항공사를 탄 게 실수였다는 것이었어요. 평생 품어온 편견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아마도 골절된 것 같았습니다. 피가 양말을 적시고 있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죠.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죽음을 앞둔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폐가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도 멀게 들렸죠. 의식을 잃어가는 찰나 갑자기 제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연기 사이로 보인 여성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유니폼은 찢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인 이윤혜, 아시아나 항공의 수석 승무원이었죠. 이윤혜는 즉시 제 다리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좌석 밑에 레버가 있어요. 당겨보세요. 저는 손을 뻗어 레버를 당겼습니다. 좌석이 조금 움직였지만 여전히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이윤혜는 이번에 직접 좌석을 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했죠. 이윤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도움이 필요해요. 곧 또 다른 승무원이 나타났어요. 허혜미라는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끝까지 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허혜미가 말했습니다. 두 승무원은 협력하여 좌석을 밀었고 마침내 제 다리가 빠져나왔어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다리를 관통했지만 그것은 희망의 통증이었습니다. 패트릭도 구해야 해요. 도와주세요. 저는 간절히 말했죠. 이윤혜와 허혜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재빨리 패트릭을 살폈습니다. 맥박이 약하지만 있어요.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쌓인 짐더미가 탈출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성치도 않아 보이는 두 팔로 두 승무원은 빠르게 짐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가방들, 낙하한 선반들, 깨진 좌석 조각들. 하나씩 치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상처가 있었고 화상의 흔적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죠. 마침내 작은 통로가 뚫렸습니다. 하지만 화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윤혜와 허혜미는 패트릭을 들어 좁은 통로를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이윤혜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다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저는 이윤혜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허혜미가 반대편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좁은 통로를 지나 비상구로 향했어요. 비상구에 도착하자 밖에서는 구조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릭은 이미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비상구를 통과했습니다. 상쾌한 바깥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저와 패트릭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후 주변을 살펴보니 이윤혜와 허혜미가 또 다른 승객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두 승무원은 불타는 기체로 다시 뛰어들었고 그렇게 모든 승객이 탈출했을 때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2차 폭발로 비행기 일부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몇 분만 더 늦었다면 저와 패트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승객들까지 모두 그 불길 속에 있었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윤혜와 허혜미는 폭발의 위험을 감지하고 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요. 한국 승무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적이고 발빠른 대처로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은 비행기 안에서 모두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놀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뉴스를 보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살아남다니 기적이야.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TV에서는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즈까지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고를 다루고 있었어요. 아시아나 항공 214편 300명 이상 생존은 기적.
한국 승무원들의 침착함과 희생정신이 모든 것을 바꿨다. 화면에는 이윤혜와 허혜미를 비롯해 몇몇 승무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영웅이라 칭송했어요. 비상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승객들을 먼저 생각한 승무원들. 특히 이윤혜 수석 승무원은 화상을 입고도 마지막까지 승객 구조에 나섰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저와 패트릭을 구하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다리는 골절됐지만 곧 회복될 거예요. 패트릭도 깨어났어요.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를 구해준 승무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모두 다 치료 중이에요. 이윤혜 씨는 이도화상을 입었고 허혜미 씨는 팔이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두 분 다 회복 중이에요.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도 저희를 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쯤 가능할 거라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윤혜 승무원은 등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허혜미 승무원은 골반 골절과 발목 인대 파열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지팡이와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저와 패트릭을 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휠체어를 타고 이윤혜의 병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건 씨. 이윤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이윤혜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당신도 심하게 다쳤는데. 이윤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비행기에 탄 모든 승객은 제 책임이었어요. 한 명도 포기할 수 없었죠. 당연한 일인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가 아니었어요. 이윤혜에게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사명이었죠. 그때 허혜미 승무원이 목발을 짚고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깁스를 하고 들어왔어요. 모건 씨 잘 회복 중이신가요?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앉아 그날의 일을 나눴습니다. 두 승무원은 사고 순간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들도 인간이었고 공포를 느꼈지만 그것을 극복했다는 사실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이윤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비상훈련도 많이 받아요.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요. 하지만 그 훈련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죠. 이윤혜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깊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화려한 빌딩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윤혜와 허혜미 같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요. 저의 다리는 몇 개월 후 완전히 회복됐지만 제 마음속 변화는 영원히 그대로 남았어요.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이 환영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모두가 사고 이야기를 궁금해했죠. 솔직히 말해봐. 아시아나 비즈니스석 서비스는 어땠어? 한 동료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과거의 저였다면 편견 어린 농담을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최고의 서비스였지. 그리고 그들 덕분에 내가 살아있어. 주말마다 저는 블로그에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편견의 벽을 넘어라는 제목의 칼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여행 정보가 아닌 제가 경험한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3개월 후 지역 신문사에서 제 칼럼을 정기적으로 실어주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나라다라는 첫 기사는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이윤혜와 허혜미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며 때로는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들은 제게 단순한 구조자가 아닌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드디어 한국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3일이 아닌 2주 동안의 여행이었습니다. 이윤혜는 약속대로 서울 곳곳을 안내해줬어요. 번화한 강남에서부터 고즈넉한 한옥마을까지 현대적인 면과 전통이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에 매료됐습니다. 마지막 날 밤 이윤혜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한국을 봤나요? 이윤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해했어요. 여기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비행기 사고는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의 감옥에 갇혀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었어요. 지금도 저는 종종 그날을 떠올립니다. 불길 속에서 나타난 이윤혜의 얼굴, 그리고 그녀가 건넨 말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은 단순한 구조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야 할 메시지였어요. 국적과 피부색을 넘어 서로를 향한 희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마음을 통째로 뒤바꿔 놓는 만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을 깨고 진심을 믿게 해준 대한민국과 그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작은 기적의 기록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